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베스리엘 대표 안재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션 소개를 받았을 때, 연사 제안을 받았을 때 저희는 되게 좀 얼리의 회사이고, 그리고 또 워낙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진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회사라서 저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진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은 저희 베슬 AI는 잘 소개해 주셨다시피 이제 기업을 위한 AI 인프라 MLOps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B2B AI SaaS 데브 툴, 약간 이 섹터에 있습니다. B2B를 하고 있고 AI 하고 있고 SaaS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공지능의 시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뭐 오픈 AI나 뭐 이런 하나의 엄청난 큰 모델이 다 이걸 뭐 그 하나의 모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수백 개의 모델들, 뭐 예를 들면 세일즈를 잘하는 모델, 뭐 그 마케팅을 잘하는 뭐 AI, 뭐 혹은 뭐 개발을 잘하는 AI, 약간 이런 식으로 수백 개의 모델들과 에이전트가 모여서 얘네들끼리 서로 협동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는 AGI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수백 개의 모델들과 AI들을 함께 협동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기업을 위한 AI 인프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뭐 그 쿠키런이라는 모바일 게임 개발하기도 했었고, 이전에 이제 AI 트릭스라고 하는 메디컬 AI 스타트업에서 마찬가지 제품팀 리드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회사를 창업한 지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창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딱 미국 시장에 갔을 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처음에 미국 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 딱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 나는 여기서 뭐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이제 제 이 머릿속에 딱 펼쳐진 시점이 저 2022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기 친구들도 있고 뭐 거기에 뭐 선배들도 있고 뭐 많은데, 뭐 사실 다 만나봤자 한 3주면 다 만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뭘 할까? 고객을 만나야겠다. 고객을 만나서 제품을 만들자라는 당연한 그 진리에 도달합니다. 고객을 어떻게 만날 거냐? 라고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 이게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저렇게 네트워킹 갔다가 막 미국식 네트워킹에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듯이 이제 음식만 주워 먹고 막 울면서 막 나와갖고 막 맥도날드에서 아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막 그런 것들도 하고, 뭐 열심히 링크드인 메시지도 보내보고 막 15분 동안 뭐 어떻게 얘기 좀 해볼래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컨퍼런스 막 이런 데 통 나가서 이런 것들 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약간 고민이 되게 많아졌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해야 이 사람들이 나를 되게 매력적으로 찾아볼까? 어떤 얘기를 내가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나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할까? 약간 저렇게 그냥 바에서 저렇게 지나다니면서 네트워킹 하는데 내가 뭐라고 소개해야, 영어도 잘 못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야 이 사람들 나랑 대화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되게 여러 가지 그래서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몇 번의 약간 그 울던 밤을 지나서 저희가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한 게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저희가 우리가 네트워킹을 가는 거는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주인공이 돼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거기서 바를 하나 빌려갖고 바에서 우리 맥주 무제한으로 줍니다. 음식 무제한으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500명, 600명 불러서 이제 뭐 애플에서도 오고 구글에서도 오고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고 다 불러갖고 이제 여기서 같이 놀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킹 이벤트, 이런 것들을 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저희가 맨 땅에서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이 안에서 네트워크를 빌드하고 나의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던 게 이 방황의 시기 때 했던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여기서 각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되게 활발하게 활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북미에서 진행하는 이제 구글 포 스타트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 선정돼서 VC들로부터 러블콜 이런 것들을 뭐 한 3, 40개 받기도 하고, NYU 대학과의 어떤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활용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그냥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경로들을 다 뚫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진행하기도 하고, 뭐 당연히 K 네트워크,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그 샌프란 실리콘밸리에서 K 네트워크, 특히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런 K 네트워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KRC 이제 그뭐 코트라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뭐 K그룹 이런 것들도 있고 하면서 여기서 사실 가장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에서 오늘도 이제 그 뭐 블라인드에서 계셨던 분도 오시고 이제 링글에도 계셨던 분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이런 샌드버드, 몰로코, 블라인드 스윗 이런 곳들과 이런 선배 창업가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의 조언을 되게 얻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블라인드는 처음에 시작을 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조언 얻을 수 있었고 블라인드도 똑같이 아파트먼트를 하나 빌려서 거기서 막 매주 파티를 했다 이런 것들도 막 이런 이제 얘기들도 듣고 하면서 아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삽질이 정말 유의미하구나 뭔가 이들도 처음에는 다 이랬구나 약간 이런 마음의 위안도 얻으면서 이렇게 방황의 시기를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시장에 들어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실 저희는 이제 이런 방황의 시기 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뭐 미덥도 나가고 뭐 컨퍼런스도 나가고 미덥도 만들고 바도 하나 빌리고 엑셀레이팅도 하고 K 네트워크 뭐 선배 창업가들 조언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이제 방황의 시기들을 겪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1년 동안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레슨런 한 것은 우리만의 전략, 우리가 내가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우리를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효과적으로 GTM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의 결론들 이런 것들을 좀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트랙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얻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뭐라도 좀 한다더라 라는 요게 되게 중요했어요. 미국에서도 중요했고 한국에서도 중요했어요. 한국에서는 아 저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뭔가 엄청난 걸 한다더라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했고 미국에서도 아 베슬 AI 들어봤어. 걔네 뭐 거기서 뭐 바 하나 빌려서 나 파티 거의 가봤어.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아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회사야 라는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을 느껴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영어 못하는 완전 생짜의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황의 시기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미국 시장에 그냥 정말 맨발로 그냥 맨 땅으로 들어가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공유드리고 처음에는 저도 약간 울면서 맥도날드에서 밤 9시에 버거를 먹으면서 나는 왜 영어를 못할까에 대한 고민을 막 하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제는 좀 알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펀딩을 저희가 했는데요. 이제 그 다행히도 저희는 이번에 그러니까 12 밀리언 US 달러 그래서 1,158억 정도의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었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환장하는 스토리가 있어서 이제 오늘 다 다루기는 좀 어려워서 스킵을 하고요. 어쨌든 클로징을 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VC들도 저희가 사실 한 100곳을 만났어요. 미국 VC들 대부분은 인바운드 콜로 만났고 그래서 저희한테 관심이 있어서 먼저 연락 온 곳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사실 뭐 이렇게 피드백들을 받았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드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투자자들을 나눠봤을 때 시드 단계, 시리즈 A 단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시드 단계를 봤을 때는 아 너네 이미 사람이 20명이고 뭐 매출이 뭐 나오고 있으니까 사이즈 좀 큰 것 같아. 나는 이제 이런 피드백을 받고 시리즈 A로 왔을 때는 아 미국에서 너네가 트랙션이 좀 한국에서 너네 트랙션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조금 나아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좀 고민, 이런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펀드레이징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펀딩 이런 이제 시기들을 좀 겪다가 현재는 사실 이렇게 좀 그 158억 정도의 그 펀드레이징을 마무리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고 지금은 베슬 뭐 샌프란시스코 오피스를 세워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아파트먼트를 하나에서 방 2개에서 침대 3개씩 밀어넣고 여기에서 이제 다 같이 숙박을 하면서 같이 제품 빌딩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뭐 스노우플레이크, 뭐 오라클, 뭐 라마인덱스 이런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트너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레버리지해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해커톤, 뭐 A16G에서 주관하는 안데르슨 호로이치에서 주관하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테크윅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해커톤도 주최하고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좀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또 저희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 걸쳐져 있고 당신이 아시아 시장에서 뭔가 더 해보고 싶다면은 우리를 레버리지 하는 게 좋아. 약간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스노우플레이크, 엔비디아, 뭐 오라클, 뭐 다양한 곳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들의 세일즈 네트워크를 레버리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데이 1부터 데이 500까지에 했던 일이고 사실 미국에 나가서 창업을 한다는 게 조금 더
사실 그 결심의 그 영역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내가 정말 영어를 못하고 내가 정말 미국의 베이스가 없고 해도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울면서 네트워킹하고 뭔가 나만의 길을 찾아 나가면서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스테이지까지 저희가 있는 스테이지까지는 되게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저희의 어떤 이런 여정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서 이 과정 속에서 얻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제가 짧게만 소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카테고리를 하자면은 왜 미국에 가야 되는가,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펀드레이징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사실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단순하게 미국의 시장이 커 보여요. 뭐 미국에서 투자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사실 미국에 가서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과 우리 팀이 미국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시장을 정말 눈 딱 감고 안 바라볼 자신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10억 줄 테니까 개발해줘라고 해줬을 때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가? 우리는 미국 시장만 바라볼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저희도 펀드레이징을 하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이게 한국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한국에서의 그런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국 팀을 키우고 그러다 보면은 미국에서는 너네 한국 회사잖아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랑 별개로 미국에서는 또 그런 트랙션을 얻기가 어려운 약간 이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정말 집중할 자신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안 바라볼 자신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플립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품단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압축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냥 거의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B2B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과정에서 얻은 것들은 한국과 미국의 시장이 크게 너무 달라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거든요. 이제 미국의 시장 크기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하나만 해도 사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한국은 그렇게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우리가 B2B를 할 때는 모든 걸 다 해주세요 라고 접근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되게 하나만 뾰족하게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되게 그 고객의 목소리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미국에서 전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향 제품은 제로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테이크어웨이를 또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즈에 관해서는 저희는 또 B2B를 하다 보니까 세일즈가 되게 중요한데 세일즈 관점에서는 딱 하나만 이제 가져가야 된다면은 우리만의 유니크한 그로스 전략이 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가서 미국에서 저희 세일즈 열심히 할게요. 좋은 세일즈 뽑을게요. 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 팀만이 우리 제품만이 가져갈 수 있는 유니크한 그로스 전략이 뭔가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 VC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 미국 VC들한테 당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만 허용된다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으냐 투자하는 대상한테 라고 했더니 이 유니크한 그로스 전략이 뭐냐라는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일즈에서는 이런 유니크 그로스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 누구 영업을 뽑아서 세일즈를 하겠다는 통하지 않는다. 무조건 파운더가 가서 세일즈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CEO나 파운더가 100% 미국에 가서 세일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을 바라보지 않고 미국에 가서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펀드레이징에서는 사실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냥 미국에 있고 그냥 미국 스타트업이 되는 것. 미국 스타트업이 되는 것은 그냥 엔티티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레버냐 미국의 트랙션이 나오는 것. 이 VC들은 글로벌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고 미국의 로컬 회사에게 투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미국의 로컬 회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은 사실 뭐 여기서도 시작하면은 사실 되게 한 30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파운더가 세일즈 해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가 두세 배 이상 돼야 뭐 인건비를 두세 배 이상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서 결국에 파운더가 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레벨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들은 나의 영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거다라는 걸 깨달은 순간에 저는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안에서 네트워킹에 대한 마스터가 되는 것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